해리포터가 돌아왔고 나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다.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해리포터 굿즈에 눈을 반짝이는 호모 픽토에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며칠 전 해리포터 드라마 예고편을 보다가 울컥했다. 나는 순식간에 10대로 돌아갔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교과서 뒤에 숨겨놓고 몰래 한 줄씩 읽던 나. 밤이 늦도록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 잠들어 다음날 늦잠 자던 나. 내가 마법 모자를 쓰면 어떤 기숙사에 배정될까 궁금해하던 나. 손꼽으며 기다리던 개봉날 영화관에 가며 설레이던 나를 만났다. 해리포터의 세계와 처음 만난 건 중학교 때쯤이었다. 책을 읽고 영화 보기를 반복하며 성인이 되었고 20대가 되어서도 완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함께였다. 10대와 20대를 함께 보내며 성장했다. 책을 읽으며 상상한 것과 영화에서 표현한 것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나중엔 책을 읽을 때 영화 속 캐릭터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이곤 했다. 그때 만난 세계가 이토록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국내외 어디에 있든 지나가다가 해리포터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치앙마이 원림만에서 열린 빈티지 마켓에서도 호그와트 배지와 슬리델린 배지를 구입했다. 하노이의 굿즈숍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노트 시리즈들의 눈길을 빼앗겼다. 캐릭터들마다의 지팡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숙사별 다른 디자인과 색상의 컨셉은 수집욕을 불태우게 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뒤 마야몰의 미니소에서 만난 해리포터 굿즈숍은 역대급이었다. 여제는 영화에 등장했던 망토, 지팡이, 목도리, 해리포터의 안경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굿즈의 유행을 타고 온갖 아이디어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랜덤 뽑기부터 가방, 키링, 텀블러 등 귀엽고 실용적인 아이템이 가득했다. 해리포터 팬으로서는 그저 행복할 따름이다. 이야기를 녹여낸 디테일한 굿즈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미니소와 해리포터의 콜라보로 제작된 것들이니 꼭 여기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해리포터 굿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해리포터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려보길 추천한다.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모두 가보는 것이다. 런던과 도쿄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와 LA, 오사카, 플로리다, 중국의 테마파크에 있는 테마구역에서 어트랙션을 즐기는 것이다. 아직 한 곳도 못 가보았고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과 입장료, 지팡이의 의상까지 하면 꽤 가격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지만 말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인 것도 장애물이긴 하다. 줄 서는 것도 지치고 사진 찍고 이동하기 바쁜 일정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좋아하지만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모순된 점이긴 한데 그것 또한 나이기도 하다. 또 해리포터 레고도 종류별로 다 모으고 싶다. 여행하며 짐을 줄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마 내 방은 온갖 예쁜 무언가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대신 지금은 이렇게 소소한 가격에 소소한 굿즈들을 구경하며 아쉬움을 달랜다. 그것만으로도 행복이 더해지는 것 같다. 그땐 몰랐지만 어른이 돼서 보이는 지점들도 재미있다.
주인공 3인방인 해리포터, 헤르미온느, 론에 집중하던 것도 잠시. 해리포터를 보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일하기 시작하자 도비가 주목받았다. 수많은 직장인과 시대의 을들이 도비의 자유에 공감한 것이다. 도비가 자유가 되는 장면에는 낡고 냄새나는 양말이 등장한다. 주인에게 옷을 선물 받아야 해방되는 것인데 무심코 던져버린 양말이 자유를 준 것이다. 어쩌면 남들에겐 대수롭지 않은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겐 그것이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크나큰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스텝은 누군가에는 이직이나 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성인이 된 내가 학창시절 몰입해서 보던 콘텐츠를 다시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야기가 가진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전과 달리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물질적인 것들이 많아진 것도 이유겠다. 내가 가진 자본으로 살 수 있어진 것이 가장 큰 게 아닐까? 롤랑 바르트는 이야기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라고 했다. 여러 문화권마다 있는 신화나 소설, 영화도 결국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유한한 경험만으로는 삶의 복잡함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잘 짜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간접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는다. 해리포터가 세대를 넘어 공유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마법 세계라는 판타지이지만 아예 없는 세계가 아니라 그 안에 각자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가 있다. 전설처럼 회자되는 고전 작품들을 보고 또 보며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 왕자, 노인과 바다,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작품들 말이다. 누군가는 해리포터를 그런 고전과 비교하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정, 사랑, 죽음, 선과 악 등 보편적 주제를 다루며 세대를 초월하며 읽히는 해리포터 역시 고전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 감명 깊게 보고 커서도 그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야기 말이다. 해리포터뿐 아니라 반지의 제왕도 소설과 영화를 차례대로 보았고 듀는 영화를 먼저 보긴 했지만 소설이 먼저였던 작품이다. 판타지라는 장르이긴 하지만 그 속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때 보았을 땐 재미있었지만 다시 보면 다 다르게 보인다. 그땐 보이지 않았던 인물들의 서사에 더 시선이 가고 그 이면에 생략된 조연들의 이야기도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더 깊다. 판타지가 어린 날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 현실을 가장 예리하게 비춰주는 거울 같기도 하다. 해리포터를 맡아 키우던 이모는 해리포터에게 세뇌하듯 넌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남자애라고 말한다. 사실은 평범 이하에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평범하지 않은 남자애였다. 생일날 받은 편지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마법사들의 학교인 호그와트에 입학한 뒤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고 수많은 모험을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가는 이야기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난 사실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해보았다. 상상 속에선 호그와트행 기차를 몇 번이나 탔는지 모른다. 처음 호그와트에 입학할 때 기숙사를 배정하는 장면은 너무 유명하다. 아이들이 말하는 마법 모자를 머리에 쓰면 기숙사의 이념에 따라 기숙사를 정해준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에 따라 나뉘는데 자질이나 본래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모자가 사람 내면의 목소리를 대신 알려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 대한 객관화, 나의 현재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모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마법 모자가 그리핀도르의 검까지 소환해내는 아이템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꽤나 든든할 것 같기도 하다. 칼 융은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는 내면이 있다고 했다. 그 내면을 마주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빛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열등감이나 두려움 같은 어두운 그림자까지 기꺼이 껴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된다는 의미다. 해리포터가 슬리델린에 어울리는 어두운 면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의지로 그리핀도르를 선택한 것처럼 말이다. 기숙사 모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정확히 꺼내서 말해준다는 것. 그것이 진짜 마법 같은 일인 것 같다. 기숙사를 배정해주는 마법 모자가 없이 어른이 된 우리는 본인 삶의 주인공이 되어 수많은 역경과 사건 사고를 헤쳐나간다. 정답을 말해줄 마법이 없는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가게 된다. 사실은 마법 모자의 선택마저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말이다. 나도 모르겠는 나를 누가 대신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우리에겐 마법 모자가 없다. 나를 알아가는 건 온전히 내 몫이다. 스스로 부딪히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 낯선 도시에서 스케치북을 펴고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고 시선을 빼앗긴 굿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만지작거리고 예고편을 보며 울컥하는 감정을 가만히 되돌아보려고 한다. 그런 시간과 경험, 그리고 고민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본 팬으로서 영화화되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책에서 읽은 내용 중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시각화해주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첫 영화 개봉 후 15년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팬들의 염원이지 않았을까? 올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다시 읽기를 올려놓았다. HBO에서 제작하는 해리포터 드라마는 1년에 한 편씩 7년 동안 개봉한다고 한다. 시즌제로 이어가는 것인데 영화처럼 등장인물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 촬영한다고 하니 2대 해리포터 등장인물들 간의 촬영장 및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다려지기도 한다. 아바타와 반지의 제왕이 개봉하길 기다리며 설레었던 그 감정. 해리포터 시리즈의 출간과 개봉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다렸던 그 경험을 앞으로 7년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대된다. 2026년 크리스마스에 공개 예정인 해리포터 드라마는 책의 내용에 충실하다고 하니 더욱 기대된다. 크리스마스는 해리포터 세계관 속에서도 꽤 비중 있게 등장한다. 해리포터가 투명 망토와 파이어볼트를 선물 받기도 하고 후반부엔 주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새롭게 기다리게 만드는 이야기가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빨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공개되는 시리즈를 만나보고 싶다. 더불어 영상을 통해 해리포터뿐 아니라 듄, 아바타,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처럼 특히 좋아하는 세계관의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늘은 하노이와 치앙마이에서 만난 해리포터 굿즈를 보며 이야기를 해보았다. 해리포터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거렸던 호모픽토의 기록을 마친다.